자, 316쪽 세율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취득세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껄끄러운 것이 세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법이 영 마음에 안 드신 분들, 물론 선생 자체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일단 세법이라는 놈 자체도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표준세율 보시면은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주 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세율을 보려면 그냥 안 보면 까먹고, 보면은 조금 생각나고, 또 안 보면은 까먹고 그러죠, 뭐.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표준세율. 잠깐 한번 우리 떠올려 볼까요? 그냥 책 보지 마시고. 자, 상속을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몇 프로, 여러분? 2.8%. 그죠? 1000분지를 환산하면 얼마 되죠, 여러분? 1000분의 28.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평소에 기억할 때는 뭘로 기억하시다가 100분율로 기억하지만 뭘로 전환할 수 된다? 1000분율.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100분율로 물어보면 괜찮은데 뭘로 물어보면 1000분율로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1000분의 28이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이 뭐면 농지면, 자, 농지는 우대 규제. 우대. 그러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야 되죠. 그래서 1000분이 얼마? 23. 2.3%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의 무상. 증여 기부가 아니라 상속의 모든 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증여 기부도 있지만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셨던 뭐도 해당하죠? 시효 취득도 해당이겠죠. 그렇잖아. 시효 취득. 그러면 시효 취득에서 점유 개시할 때 어떻게 점유 개시했어? 평원 공연하게 딱 점유 개시했죠. 돈은 안 줬잖아. 싹, 나 갖는다 하면서 딱 잡았잖아. 그러면 일종의 시효 취득도 뭐예요, 여러분? 무상 취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증여 기부로 한정하지 마시고 뭐다, 여러분? 상속이 아닌 모든 무상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때는 항상 우리 세법은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어딜 더 세부담을 무겁게 한다? 증여를 더 무겁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증여는 상속의 회피 수단이 돼버리기 때문에 니네가 상속세를 피해가려고 증여를 해버리면 오히려 더 때리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세법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상속과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부담이 크다? 증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상속을 받는 것보다 상속을 받을래, 증여 받을래? 그럼 뭘 받아야 돼? 상속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안 가는 사람 딴지 걸어야죠. 자, 그래갖고 항상 증여할 때 세부담이 크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 증여 등을 받았다. 1000분이 얼마, 여러분? 35. 3.5%라는 얘기죠. 다만 누가 받으면 비영리 사업자. 이때는 공공단체니까 공공단체는 세제 지원 목적상 좀 싸게 가겠다. 1000분이 얼마? 28. 몇 프로죠, 여러분? 2.8%죠. 그 다음에 원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1000분의 28. 2.8%죠. 그 다음에 공유권의 분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신 분들 헷갈리는 거야. 뭐? 공유권의 분할. 그러니까 공동소유 형태는 몇 가지가 있는가, 여러분? 세 가지.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세 가지 있죠?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셨을 거니까 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한마디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사실상의 취득이에요, 형식상 취득이에요? 형식적이 대표적인 형식적 취득이야. 다만 뭐 하고 있다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각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 형태에 불과한 거지 소유권 자체의 변동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그럼 무슨 등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 소유하다가 공동 소유를 청산하고 뭘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를 청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죠, 여러분? 분할 등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유권의 분할이나 부동산 공유권을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일 때 표준세율이 몇 프로 제시가 되고 있다, 여러분? 2.3% 제시되고 있다 그랬죠. 단 주의사항. 주의할 것은 2.3%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다시 무슨 세율 적용 대상이 돼서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특례세율 적용 대해서 얘는 요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랬죠. 그래서 2% 빼니까 결론은 공유권의 분할일 때 몇 프로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0.3%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다시 어디 나온다? 요 놈이 그대로. 얘가 어디서 다시 나온다? 특례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그럼 결론은 공유권의 분할일 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몇 프로다? 0.3%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사실상의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다 보니까 취득세는 종전에 비과세했어요. 취득세는 비과세했어. 그리고 그렇지만 취득세는 과세를 안 해만 종전 분할 등기를 하려다 보니까 뭘 내야 돼 여러분? 등록세를 냈단 말이야. 그래서 종전에 뭐만 냈어? 등록세 0.3%만 냈다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다 보니까 합쳐지다 보니까 2.3%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2.3% 내게 되면 안 내든 뭘 내게 되니까 취득세를 내니까 여기서 뭐하라? 취득세 빼란 얘기죠. 그래서 요 2% 빼는 건 뭐를 말하는가 여러분? 종전 취득세. 그러면 요거는 뭐를 말하는가? 종전 등록세. 그러면 결론은 2010년도와 2011년도 이에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자 그걸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원인.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 밖의 원인. 여기서 여러분 그 밖의 원인이라 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위에서 보았던 상속이나 상속외나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이나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면 나머지 다 어디로 오란 얘기야? 일로 오란 얘기죠.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상속과 상속의 무상과 원시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 등이 아니면 다 일로 오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밖에. 그러면 일로 오는 대표가 바로 뭐다 여러분?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이다 얘기죠. 자 여러분 양도담보 너무나 잘 아시죠? 뭐?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뭐예요 여러분? 담보 제공했다는 사실상 이전이에요? 형식상 이전이에요? 형식상 이전이에요. 그럼 이때 양도담보로 인한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자 봅시다. 담보 제공해서 채무자가 갖고 있던 부동산을 누구한테 넘겨버린가? 채권자한테 넘겼죠. 그럼 명의가 채무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채권자. 자, 취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자, 항상 여러분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취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비과세 규정 확인하셔야죠. 비과세. 비과세가 아니면 사실 모든 취득은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뭐랬어요 여러분?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을 불문한 뭐다? 모든 취득이 됐죠. 모든 취득이잖아. 근데 뭐가 아니면? 비과세면 과세 대상 제외되는 거죠? 그럼 비과세가 아니면 다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럼 비과세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 있어요. 과세입니다. 취득세 과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요. 네, 양도담보는 취득세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담보 제공 목적할 때는 양도담보 받느니 뭐 합니까? 담보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담보를 받으면 취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도담보 거의 안 일어나 실무에서. 그러면 다른 대안수단 찾아야 되죠. 뭐가 있을까요? 가등기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가등기 받지 이거 안 합니다. 왜냐면 얘는 과세요. 몇 프로 과세해야 돼요? 4%에 4%. 왜 4% 과세해야 돼요? 매매는 아니죠. 근데 상속은 아니죠. 상속의 무상도 아니죠. 그죠? 원시 취득도 아니죠. 공유권의 분할도 아니죠.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그 밖에 일로 오라는 얘기야. 판단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실무 나가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상속, 상속의 무상, 공유권의 분할, 또 원시 취득이 아니면 다 일로 몰아버리니까 쉘이 몰아갖고 몇 프로? 4%.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다만 4%인데 이게 뭐라면 농지면 자 농지 나왔냐? 그럼 세법상 우대 규제 우대 그러니까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해서 몇 프로 때리겠다? 3%. 여러분 그거 다 외우셨네 벌써. 자 근데 거기다 하나 좀 적어놓으시라고 했죠. 작년에 개정된 게 있는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율표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수탁자부터 소유권이 해지가 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위탁자한테 가는데 위탁자한테 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면 수익자한테 가면 이때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랬죠. 비과세는 항상 누구 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만 이래서
탁자가 아니야 왔다 갔다 할 때만 비과세죠.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탁자, 막 탁탁탁탁탁탁 했죠. 근데 여기는 탁자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 수익자죠. 수익자. 그럼 이때는 비과세 적용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과세요. 과세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아니죠. 재작년까지는 몇 프로 과세했느냐? 3%로 과세했습니다. 근데 이걸 빼버렸어요. 3% 대상에서 빼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일로 가라는 얘기야, 일로.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매도 유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 밖의 원인, 그 대표가 바로 뭐다는 얘기야? 매매 등이지 이거에 한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익적의 소유권이 환원될 땐 비과세 적용 안 하고 과세가 된다. 이때 과세가 되는 세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뭐라는 얘기야? 상속 아니죠. 상속의 무상도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원시 취득도 아니죠. 공유권의 분할도 아니죠. 그럼 없다. 그럼 얼로라? 그 밖에 기타 무조건 4% 가는 거죠. 적어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걸 출전에 장난치죠. 어떻게 장난친다?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환원할 때는 비과세 준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또 하나 유형있죠. 재작년 규정처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소유권 환원할 때는 3%로 과세한다. 그럼 맞다 틀리다? 틀리다. 몇 프로 과세한다 여러분? 4% 꼭 적어놓으시고요.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된 규정입니다. 작년 삭제되면서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제는 본다는 얘기죠. 아 이게 바뀌었네. 그럼 이거 쓱 집어넣는 거죠. 그거 체킹해 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는 반드시 이거 냅니다. 뭐죠 여러분? 주택이죠. 이거는 저는 반드시 냅니다. 이걸 공인중개사가 모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 되나요? 시험은 붙어갖고 사무실은 냈는데 계속 심쿵하는 거죠. 누가 와서 뭐 물어보면 그걸 우리 뭐라 하는가? 심쿵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 못 알아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 내가 조금 요즘 말을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정도는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애들 상대합니다. 심쿵? 자, 그래서 여러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주택일 때 매매. 자, 저는 이미 얘는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에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했어요. 나온다. 얘 반드시 나올 거다. 출전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낼 거다. 냈죠, 역시. 그러면 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이 그대로 못 내, 올해 내더라도. 그러면 올해 만약에 또 내고 싶어, 출전이. 그러면 건드릴 거 체킹하자 그랬죠, 여러분? 자, 이때 주택에 대한 매매일 때는 뭐는 묻지 않는다? 뭐 묻지 않는다? 주택수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1세대 2주택자가 됐다, 3주택자가 되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는 주택의 소재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불문. 수도권에 있냐, 지방에 있냐, 이런 거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고급 주택일 때 적용한다, 안 한다? 고급 주택이야. 이때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고급 주택이면 이 주택 취득세율 적용한다, 안 한다? 어? 고급 주택은 사치성 재산 아니야. 중과세 대상은 무조건 중과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과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가면은 중과세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주택 취득가액은 오로지 뭐만 따져서 취득가액만 따지는 거죠. 예, 이것밖에 없어요. 변수는 얘예요. 취득가액.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에 하면 6억이 하면 몇 프로? 1%. 6억이 하면 2%. 아, 죄송합니다. 9억이 하면 그다음에 9억 초과하면 3%. 그러면 제일 높은 게 몇 프로예요? 매매일 때 몇 프로예요? 아, 뭐보다 낮구나. 표준세보다 낮구나. 이해하셨죠?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죠.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주택 매매를 중개했는데 이걸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지 모르면 여러분이 모르면 그 사람은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뭡니까? 고객도 공인중개사 잘 만나. 그 자기 팔자야. 엄한 공인중개사 만나면 삽질하는 거죠. 3일 전이니까 뉴스 나왔죠? 4일 전이니까 전용 뉴스 나왔는데. 이 집주인이 알고 뭐 계약했어요? 임대차 계약했죠? 그래서 무슨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임대인이 아니대.
집주인이 아닌데 주민등록증 위조해갖고 집주인 행세해갖고 그 사람한테는 뭘로 받고 전세를 받고 원래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월세를 해놓고 차익을 갖고 도망갔죠. 유세 크게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했죠. 누구한테 잡아요? 공인중개사 잡죠. 하여튼 여차하면 누구 잡으러 가? 공인중개사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키고 있어? 공인중개사한테 전가시키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뭐 저는 중개법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법정 한도에서 배상해주게 돼 있다고 나와던데요.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그래서 임대차 중개하고 월세 좀 받았던 거 다 토해내는 거죠. 보증금 털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무 나서 계약서 하나 쓰면 무조건 사무실 옮기는 거야 일단. 그게 제일 마음은 편하다. 언제 어떤 놈이 다시 와갖고 뭐 어쩌니 멱살 잡을지 몰라. 그래서 하나 쓸 때마다 어떻게 한다? 옮긴다. 잡으셨어요, 여러분? 예, 꼭 좀 정리하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와 같이 한 데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통칙사항 갑시다. 통칙사항. 자, 1번 보죠. 자, 시험에 나왔으니까 잡았다. 이미 2번은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죠, 2번은. 예, 그때도 이거 제가 통칙 나가면서 이런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다. 통칙상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있다. 그대로 나왔죠. 2번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부동산을 뭐 했어요, 여러분? 상호. 교환 동그라미, 교환 뭐예요, 여러분? 유상이잖아, 유상. 그래서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므로? 유상승계 취득에 함으로써 지방세법상 몇 프로 때려야 된다? 4%. 단, 농지면 3%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네요. 자, 그럼 1번 보죠. 밑줄. 1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겁니다. 밑줄.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우리 비과세 대상 신탁은 어떤 신탁이죠, 여러분? 신탁법상 신탁이죠. 그러면 얘는 신탁법상 신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 과세란 얘기죠, 과세. 실제 과거에도 나왔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대놓고 뭐가 나왔냐? 명의신탁이 나왔어요. 명의신탁은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의 신탁은 뭐다?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등기가 변경될 때 그 신탁계약 당사자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가 왔다. 이건 뭐다, 여러분? 명의신탁. 그래서 명의신탁의 해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뭐야, 여러분? 과세야. 적어놔, 과세. 다만 어떤 세율을 때릴 거냐가 문제인데 어떤 세를 때릴 거냐가 문제인데 그때는 거기 조건이 제시가 될 거예요. 이때 소유권 취득 대가로 법원의 반대급부 지급 명령을 받았거나 사실상 반대급부를 뭐 했다면 지급한 사실 입증, 밑줄. 지급한 사실 입증. 그럼 뭐야, 여러분? 이건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죠. 그러니까 유상일 때는 얼마? 1000분의 40.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뭐야,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인데 상속은 아니죠. 그러면 뭘로 가는 거야? 상속의 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1000분의 35가 되는 거죠. 그냥 징역기부 이렇게 외웠으면 여러분 이거 못 찾죠. 징역기부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상속의 무상이란 얘기야. 그래서 1000분의 35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공유권의 분할은 공유권 중 자기 지분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때 자기 지분을 자 동그라미 뭐하여? 초과 이게 조건이죠. 자기 지분을 뭐하여? 초과하여 분할 등기할 때의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험이 있다 없다? 있다. 즉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표준세는 몇 프로다, 여러분? 2.3%다 그 얘기죠. 2.3%. 단 실제 세율은 표준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세를 때린다? 특례세율로 간다고 그랬죠. 다만 공유 토지를 단독 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본인 지분 초과분은 동그라미 본인 지분 초과분은 몇 프로? 4%. 단 농지면 3% 적용하라. 왜? 상속과 상속의 무상과 원시 취득과 공유권의 분할이 아니죠. 자기 지분 초과분은. 그럼 그 밖으로 가니까 무조건 몇 프로 가는가? 4%로 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실무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데 여러분 그냥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상황만 판단하세요. 매매를 취득하는데 얼마짜리냐? 5억짜리 돼 여러분. 5억짜리. 근데 이거를 단독 명의로 취득하면 좋은데 자 갑이 몇 프로? 60%. 을이 몇 프로? 40%로 뭐로 취득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공동 소유를 취득하기로 했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결론 취득세 납세문자 누구예요? 취득세 납세문 누구예요? 갑, 을, 각자가 뭐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공동 소유로 뭐 할 때 얘기야? 취득할 때죠. 맞아요? 자, 그럼 이때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갑과 을 각자죠.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이 내야 될 취득세는 얼마냐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알아? 공동 소유가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온다 여러분? 지분. 그래서 취득 지분 가액. 그럼 취득가 얼마고? 취득가 얼마? 5억 원에서 갑은 몇 프로니까? 그럼 여기 자기 것만 내야죠 여러분. 그죠? 여기에다가 요걸 뭐가 되는 거고? 과표가 되고 세율은 뭐라고 그랬으니까 매매 몇 프로? 4% 내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을도 똑같죠? 5억 원에 다만 여기는 몇 프로예요? 40%죠 뭐. 그럼 얼마예요 여기? 1200만 원인가요? 어떻게 나왔냐고? 안 가르쳐줘 이제. 힘들어 죽겠어. 얼마 여기는? 800만 원. 총액 얼마요? 2천만 원. 자, 한 사람이 취득했다 봅시다. 얼마요? 한 사람이 취득했다 하면 2천만 원. 똑같죠? 총액은 변함없죠. 다만 두 사람으로 나눴을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나눈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이게 공동소유 취득이죠. 그러다가 보유해서 뭐가 도래가 되면 6월 1일이 도래가 되면 뭐가 부과되는 거예요? 재산세죠. 그럼 재산세 납세문자 누구예요? 갑, 을, 각자가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누가 각자가 재산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고지서를 몇 장으로 끊어줘? 2장을 끊어주죠. 전체 나온 거에다가 각자 갑과 을한테 재산세 나눠서 고지서 해주겠죠. 됐죠? 근데 여기다 공유권을 이제 뭐 하겠대? 분할할 때. 찢어지자는 얘기죠. 찢어져!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제가 매일 듣는 소리죠. 집에서. 찢어지지. 그래서 찢어지자 그래. 뭐 하는 거야 이제? 분할. 이거죠 이제. 아까 보세요. 여기는 지금 공동소유로 뭐 할 때고요? 취득할 때고요. 지금 공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할하는 거죠. 분할. 그러면 이때 분할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공유권의 분할일 때 자 취득세 갑, 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분할할 때 취득세 갑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비과세 아니잖아. 아까 공유권의 분할이 뭐랬어요 여러분? 2.3%라 했잖아. 다만 2.3%에서 2%를 뺀 특례세를 몇 프로 때리라고요? 0.3% 때리라고요. 그러면 각자 지분으로 가져갔다 봅시다. 각자 지분.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봅시다. 찢어지는 과정에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보자는 얘기야. 지분율의 변동이 없대. 그럼 이건 우리 뭐라 그런가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러는가? 단순 분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과세해요 안 해요? 양도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공유권의 분할은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안 하죠. 증여세 과세해요 안 해요? 증여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아 자기 집은 자기 거 찾아가는 건데 뭘 과세해. 그러니까 여기 과세 안 하죠. 그런데 뭐는 과세해요? 취득세는 과세하죠. 왜 과세를 안 하냐? 무슨 등기 들어가야 되니까? 분할 등기 들어가야 되니까 취득세는 과세하죠. 분할 등기 해야 되잖아. 그럼 분할 등기를 하니까 소유권에 관련된 분할 등기가 뭘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 내야죠. 그러면 자기가 뭐 한 거에서 받은 가액. 그러면 여기는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갑과 을이 자기가 분할로 인하여 받은 가액. 그래서 이때 5억 원이다 그냥 그대로 가정하고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 그랬으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몇 프로? 60%에 대해서 몇 프로? 표준세율 2.3%에서 특례세를 몇 프로? 2%를 뺀 몇 프로? 0.3% 내야 되는 거죠. 을도 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만 얘는 몇 프로? 40%.
이게 공유권의 분할이죠. 이거 한 거예요. 어때? 공유권의 분할. 맞죠? 예. 근데 만약에 지분이 변동됐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얼마 돼? 50대 50으로 갖고 갔다 봅시다. 값을 얼마씩 갖고 가겠다고? 50대 50으로. 그럼 지분율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외우는 거 아니야. 상황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 판단해, 여러분. 뭘 몰라. 모를 게 어딨어. 저 같은 사람도 하는데. 자, 그러면 얼마 갖고 있다가 60대 40에다 50대 50에서 지분율 변동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누구부터 누구한테 갔어요? 외우는 거 아니죠, 이거. 상황 판단하는 거죠. 값이 원래 얼마였다? 60대 40대 50대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갔나요? 몇 프로가? 10% 간 거죠, 10%. 이해되세요? 요거 지분율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아니죠. 대가를 봐야 되죠. 일단 양도는 본다, 안 본다? 봐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여러분? 갑이 을한테 10% 양도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얘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그 얘기죠. 누구한테 과세할 거냐. 갑한테 과세할 거냐 을한테 과세할 거냐 판단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라고? 대가 받았니 안 받았니? 대가 받았다. 갑이 을한테 10% 준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답니다. 그럼 무슨 양도? 대가를 받았으니까 10%에서 무슨 양도? 유상이죠. 유상. 그죠? 그럼 이때는 누구한테? 갑한테 을한테. 양도자가 누가 되는가? 갑한테. 뭐로 가셔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가 가셔야 되겠죠. 대가를 안 받았대요? 무슨 양도? 무상이죠. 그럼 누구한테? 을한테 뭐로 가셔야 돼요? 10%에 대해서는 증여세 가셔야죠. 자, 그리고 양도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으니까? 취득이 일어났죠. 그럼 자, 이때 취득세 과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무조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해야죠. 그러면 자, 갑은 자기가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가 얼마니까? 5억 원이죠? 취득가 5억 원이나 그대로 가자고. 5억 원에서 몇 프로 받았어요? 50%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때려야 돼요? 2.3%에서 2% 뺀 세율로 때리라는 얘기죠. 그죠? 갑은 지분율이 줄어들었잖아. 문제는 누구예요, 여러분? 을이죠. 을은 몇 프로였다가 40% 했나요? 40%였다가 10% 더 받은 거죠. 그럼 요거는 자기 지분 초과분이죠. 요거는 당초 자기 지분이죠. 이것도. 그럼 요놈은 그대로 5억 원에다가 자기가 분할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표준세율 2.3%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는 얘기죠. 근데 요거는 초과 취득분이랬죠? 그럼 요거는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서 몇 프로? 10%. 그래서 우리 여기 통칙에 따르면 뭐로 때려라? 4% 때려라. 그 얘기죠. 도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해를 시키려고 했더니 이해가 되기는커녕 지금 여러분은 이걸 적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그게 헷갈리죠? 그죠? 이걸 적어 말어.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냥 거기 지문만 보세요. 지문까지. 근데 그 지문을 보충 설명드린 거야.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내비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에 나 모르겠다. 여기까지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요. 사실 저는 그걸 원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면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무실은 열어놨다마는 물건 오는 건 반갑죠. 근데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심쿵 소리 나죠. 뭘 물어보시겠다고요? 저 여기 보세요. 등록증 2015년 12월 24일 날이라고 됐죠. 만져보세요. 따끈따끈해 아직도. 구청장 인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만져보면 따끈따끈해.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개업하시면은 날짜는 보이지 마세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공인중개사한테 갔는데 공인중개사가 방금 전에 등록한 사람이야.
삐야 삐야. 이번에 신빙이에요. 잘 부탁해요. 그래야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거래하겠냐고. 저 같으면 안 해요. 아, 내 한평생 모은 재산인데 이 사람이 이자 막 나온 사람하고 거래하면 불안하지 나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학교 어떤 분은 아주 그냥 테이블에다가 그걸 깔아놓는 사람이 있어. 유리에다가 깔아놓고. 큰일 납니다 그거. 오히려 날짜 있는 데다가 기스를 내갖고 잘 안 보이게 해야지. 이렇게 기스를 내갖고 투명하게. 그래서 오래돼서 그래. 오래된 역사의 흔적이다 그래야지. 종이는 못 지우니까 어디에다가 유리에다 기스 내야죠. 그걸 2015년도 걸 보여줘요.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거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마무리할게요. 자, 317조 보세요. 결론 냅시다. 공유권의 분할이 일어났다. 줍시다. 그러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표준세율 몇 프로에서 여러분 2.3%에서 몇 프로 뺀 2%를 뺀 0.3% 뭘 적용하고요? 특례세를 적용하고요. 자, 그 밑에 두째 줄이죠. 맨 위에 310조이죠. 본인 지분 뭐에 대해서는 초가분만 동그라미 치세요. 초가분은 몇 프로 간다?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고 요게 이해되시면은 정리가 되시고요. 요거 어려운 양입니다. 왜 어렵냐면 양도소득세까지 다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한번 보시고 아니 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지 마. 그냥 버려. 버릴 땐 버려야 돼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되신 분은 아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흐름만 잡으시고 아 나 도대체 이거 하나씩 따지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317조 맨 위에 첫째 줄 둘째 줄 그걸로 정리하고 끝내자는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예. 자 그다음에 됐어. 네, 고생하셨어요. 사실 고생은 제가 했지만 자 세율을 갑시다. 세율의 적용. 농지 봅시다. 과거에 2번 단독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2번. 근데 뭐 책이 나올 가능성 없지만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하셨죠? 상속과 매매일 때는 저율과세 됐죠 여러분? 상속과 매매일 때 무슨 과세? 저율과세. 이때 저율과세 되는 농지가 뭐냐는 얘기죠. 자 논밭 또는 과손이랬죠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 써? 전답 과손 그랬죠 여러분? 지금 지목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가나요? 지목이냐 전답 과손으로 가나요? 예. 근데 우리 세법은 자꾸 이걸 한글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답 과손을 논밭 과손으로 바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가 더 있죠.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 외에 뭐가 있다 여러분? 목장 용지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 과수는 물론 어디까지 간다? 목장 용지. 단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상 지목이죠. 그런데 공부상 지목 이열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사실상으로도 이 전답 과소는 뭘로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되죠. 써져 있죠? 네. 이때 죄송합니다.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밑줄 쳐놨어요. 이거 어디서 본 문구예요? 요 문구는 어디서 이미 나오셨죠? 공법에서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법에서 뭐? 농지법상 농지의 정의. 그래서 농지법에서 내린 농지 정의를 우리 세법이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얘도 실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도 뭐 해야 된다? 농지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뭐 해야 된다? 농지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상 지목이 목장 용지 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도 얘는 뭘로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 축산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 범위입니다. 자, 근데 저는요 요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놈이 어디로 가면 보유하면 뭐가 때려져요? 재산세죠. 그러면 재산세에서 농지는 어디까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말한다고 해서 전답 과손까지만 농지를 보고 재산세는 목장 용지를 농지를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맞죠? 예. 네. 근데 얘들은 재산세 다 몇 프로 가셨죠 여러분? 0.0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전답 과수원만 뭐로 보고? 농지. 목장 용지는 농지로 보고 안 보고? 안 봤죠. 어디서에서는? 재산세 잘 봐야 돼. 이건 어디 얘기고? 취득세 얘기고. 보유할 때 재산세 때릴 때는 뭐만 농지로 본다? 전답 과수원만 농지로 본다. 우리 했잖아 다. 그런데 목장용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농지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걸 여러분 자꾸 느끼셔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 때 강조하는 거 구분할 때는 구분해야 될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묶을 때는 묶는 데들 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그게 구분 기준이 되는 겁니다. 찢었어. 그러면 찢었을 때 애들 간에 분명히 뭐가 있어. 차이.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전답 과수원은 면적 제한 없이 뭐 전부 어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007 분리로 갈 수 있죠? 왜 이렇게 분필이 약하냐? 007 어디로 간다 여러분? 분리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뭐는 여기 봐 여기 봐. 조는 거 아니야 지금? 또 그분한테 가셨네. 그분한테 가면 안 돼. 지금 세법 시간인데 왜 자꾸 그분한테 가? 하늘에 계신 분한테 가봐야 몰라. 그분은 이거. 여기 봐. 이거 놓치면 안 돼. 목장 용지는 차이점이 뭐예요 여러분? 얘는 뭘 따져서? 뭘 따져서? 왜? 예, 그렇죠. 아 이게 이렇게 안 나오네.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뭐만? 이내 분만 어디로 가는 거고? 007 분리로 가는 거고. 목장 용지라도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렇죠. 초과하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종합. 이게 농지에서 재산세 과세상의 차이점이죠. 보이셔야 됩니다.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예, 요 정도 하면요. 많이 된 거예요. 이 범위 절대 안 벗어날 거예요. 시험은. 보시고.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까지 한꺼번에 본가 우리? 이거 나중에 또 어디까지 하냐면 양도소득세 가야 돼. 양도소득세 갔다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죠. 예, 모처럼 한번 와볼까 했는데 역시나 하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되면 또 제 책임이죠. 자, 양도소득세 가면 또 달라집니다. 이래서 세법이 어려워요.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뭐만을 말하냐면 전답만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농지는 전답을 말하고요. 공부상 지목을 묻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반드시 공부상 지목을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다시 한번 지방세에서 농지는 반드시 뭘 묻는다? 공부상 지목을 묻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부상 지목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농지로 사용돼야 되고 즉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되거나 뭘로 사용된다 여러분? 축산용. 그다음 이걸 뭐하면? 보유하면 뭘 때리는데? 재산세 때리는데 재산세에서는 뭐만 농지로 보고? 전답 과수원만을 보고 목장 용지는 농지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제외했으니까 얘는 얘와 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차이점은 전답 과수는 면적 제한 이시 없이 전부 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007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뭐는 목장 용지는 뭘 따져서 기준 면적을 따져서 어떤 놈만 이내분만 007 분리로 가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라 하더라도 목장 용지라 하더라도 어디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보시면 돼요.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공유물의 세율 적용합시다. 자, 상속 밑줄, 상속의 무상 밑줄, 그 밖의 원인 밑줄. 자, 그러면 취득 형태가 몇 가지 제시가 됐습니까? 3가지죠. 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이면 공유물이 때는 밑줄 무슨 가액? 취득 지분가액을 뭐로 하라? 과표로 하라 그랬죠. 과표. 그래서 공동소유 취득할 때 취득세 과표는 뭐다가 여러분? 취득 지분가액. 어디 써놨을 텐데 여기 나왔죠? 취득 지분가액을 한다는 거. 여기 있네 여기.
공동 취득할 때 무슨 가에? 취득지분가. 취득지분가가 뭐로 말한다 여러분? 취득가액 곱하기 각자의 뭐예요 여러분? 지분율을 곱한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취득지분가를 과표라고 거기다가 뭘 적용한다? 밑줄. 각각의 세율. 밑줄. 각각. 이게 무슨 말이야? 각각의 세율이. 상속일 때는 2.8%, 상속의 무상이면 3.5, 그 밖의 원인 매매일 때는 4%. 그걸 적용하라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거기 각각의 세율 밑줄 쳐놓고 적으세요 여러분. 상속일 때 몇 프로? 2.8%, 증여일 때 몇 프로? 3.5, 매매일 때 4%. 해당 취득에 따라서 세율 적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무지하게 중요하죠. 결론. 세율에 적용해서 2번과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특히 순서가 되면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으로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거. 또는 뭐야 여러분? 개수. 개수하면 무슨 취득 여러분? 간주 취득. 그로 인하여 밑줄 아주 중요한 조건 나왔죠. 이게 조건이요. 건축물 면적이 뭐하면 증가. 이게 조건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무슨 부분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서는 어떤 세율 밑줄? 원시 취득세율 몇 프로? 2.8%. 그러면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특례세율 2%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 증축이 일어나면 거의 건축물 면적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증축했는데 건축물 면적이 증가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걔는 올라가는 다 보시면 돼요. 2.8% 원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게 왜 필요한 건지 설명드렸죠. 한 번에 1층 짓고 나머지 99층 올린 사람과 한 번에 100층 올린 사람과의 형평상 맞춰주기 한 겁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 그림은 어딘지 찾을 수는 없겠지만 있어요 어딘가는. 자, 그 다음에 탄력세율 밑줄. 자, 탄력세율.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 몇 프로 보면서 50%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중과세 갑시다. 아, 정말 여러분 공부하기 부분이 중과세인데 자, 일단은 중과세는 이렇게 합시다.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은 깊숙이 들어가시고요. 올해 처음 해갖고 뭐 그냥 뭘 찾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요것만 잡시다. 그러니까 자기 이 공부 양에 따라서 좀 정리하자는 얘기야. 좀 공부를 하시는 베테랑들은 조금 깊숙이 들어가시고 아니야 나는 지금 다른 거 그 기본적인 것도 급해 그러면 제목만 잡으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따라서 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중과세는 크게 몇 가지겠죠 여러분? 세 가지 있죠. 표준세율에다가 자 법률적 표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법률적 표현.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 2%에 100분이 얼마? 400을 뭐한 세율? 더한 세율로 하는 거죠. 표준세율에다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드셨죠? 뭔 암호냐? 그러면 안 돼. 몇 프로에? 2%에 100분의 4배니까 몇 배에? 4배. 그러면 결론은 몇 프로 더하라는 얘기야? 8% 더하라는 얘기야. 이 더하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네. 근데 시험에는 표준세율에다 8%를 더한 세율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죠.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러면 여러분이 아 이거 8% 중과세율을 말하는구나 라는 게 빨리 와야 되는 거고 안 오면 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죠. 표준세율에다가 역시 중과기준세율에 여기는 100분이 얼마 여러분? 200.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몇 프로에? 2%에 몇 배? 2배니까 몇 프로를? 4% 더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자 마지막 하나. 표준세율에 100분의 300을 곱한 거에서 다시 중과기준세율 요거 중과기준세율에 100분의 200을 뺀 거. 진짜 암호죠. 표준세율의 100분이 얼마? 300. 그럼 몇 배라는 거야? 3배 중과세 한 거에서 중과기준세율이 몇 프로? 2%의 100분의 200 몇 배? 2배. 그러니까 몇 배? 몇? 4%를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출전이 어렵게 내려고 여러분한테 그냥 4%, 8% 이렇게 하지 않고
법률조편 그대로 끌고 온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벌써 당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317조 양가로 4번 표준세에다 몇 프로 더하라 여러분? 8%. 우리는 이렇게 외우는데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중과기준세율 2%의 100분의 400. 4배를 또 100분의 400으로 해요. 법에는 4배, 3배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자, 우리 알잖아. 결론. 표준세다 8% 중과세는 어떤 재산? 사치성 재산. 어떻게 배우세요, 여러분? 별골 오손주. 별장, 골프장이야, 골프회원권이야? 골프장이죠.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뭐죠, 여러분? 고급 주택. 안 되겠다.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들 표정들이 너무 힘들어해갖고 좀 쉬죠. 예.